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시 기점으로 양지수의 낙폭이 훨씬 더 커져가는 느낌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단기 조정일지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일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 불확실성도 커졌고 밤사이에 엔비디아발 악재까지 터지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관세율에 대한 것들은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걸로 보이고 엔비디아발 악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안 그래도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 H20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무기한으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20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AI 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상 중국에서 수출이 가능했던 제품이기는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수출 제한이 지속이 된다면은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의 주문량이 22조 원 정도인데 공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수출 제한이 지속이 된다면은 1분기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는 7조 원 정도 손실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수출을 제한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 이슈 이후에 미중 갈등이 점차 심화된다는 것들이 이런 이슈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2022년부터 AI 칩 대중 수출을 단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리스크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관련된 것들인데요. 대중 수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0% 정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 패널에 이용이 되는 소재나 아니면 부품에 대한 것들인데요. 만약에 중국 쪽에서 이번에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수출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에 대한 것들은 미국에 대한 것들이겠죠. 당연히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직접 관련 종목들이 있죠. SK 하이닉스라던가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서 이 관련된 종목들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특히 반도체는 점차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관세율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이슈를 피해가는 섹터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게임주라던가 엔터주 이런 종목들은 금리나 국면에서 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목요일 이제 말씀해 주셨던 금통위가 다가오네요. 결과가 내일 나오겠어요. 네, 맞습니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 전문가 88% 정도가 금리 동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관세부가 이슈로 인해서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다가 원달러 환율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차가 점차 벌어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5월 달에는 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인하를 하든 5월에 인하를 하든 어쨌든 인하하고 있는 국면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인하 관련된 수혜 섹터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하면서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더 격차가 커지게 됐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당연히 물가도 같이 오를 수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국면에서 저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성장주인 뭐 바이오라던가 엔터주 그리고 영상 콘텐츠, 게임주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이 있는데요. ASML 실적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계 유일의 EUV 장비 업체죠. 워낙 기술력이 독보적인 데다가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EUV 장비를 ASML을 통해서 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ASML의 경우에는 워낙 기술력도 독보적인 데다가 좀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관세 부과 이슈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 만약에 실적이 악화가 된다면은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 ASML이 매출액이 40조 원 정도였고 시가총액이 한 400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전망치의 경우에는 48조에서 56조 정도 매출이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 이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과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부합하는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AI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뭐 반도체 관세 이후에 아직까지 관세가 부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관세 부과 이후에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사실 5월 달에 많이 반영이 될 수가 있어서 ASML의 이번 실적과 그리고 5월 달의 가이던스까지 같이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반도체 방향성이 우리나라 시장을 결정할 걸로 보고 있는데 ASML과 다음 주 관세율 에 대한 것들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신다면은 조금 더 전략에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에서도 그랬고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주가가 일제히 두들겨 맞았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규제 소식이 또 있었죠. 이제 이 뉴스를 좀 ASML이 돌려줄 수 있을지 부분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막상 잘 나오더라도 5월 가이던스가 좋지 않으면은 또 하락할 여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적 발표 내용 잘 뜯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섹터를 어떤 섹터로 주목해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종목을 골라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로봇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에브리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가운데 특히 AI와 로봇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강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도했던 게 로보로보가 있었는데요. 저는 로보로보보다는 에브리봇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브리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브리봇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청소기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요. 에브리봇이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좀 다양하게 나와줬습니다. 특히 케어로봇과 관련해서 디자인 국책과제 2단계 승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을 해서 디자인 산업 기술 개발 사업에 2단계 승인을 획득을 했고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정부 쪽에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부터 27년까지 2단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2단계의 경우에는 로봇과 스마트홈 제품 간의 연동 기술을 개발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키즈케어 로봇뿐만 아니라 뭐 실버라던가 펫케어 이런 로봇들까지도 사업 다각화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만큼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브리봇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제품들이 최근 들어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점유율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에브리봇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프리미엄 로봇인 최상위급 AI로 올인한 로봇 청소기 Q9을 반값으로 할인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 가격에
시장에서 이제 138만 원 정도였는데 69만 원대로 판매가 됐고요.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할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프로모션 측면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할인가에 따라서 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2025년 매출 전망치의 경우에는 468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약 57%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4분기에 신제품을 출시를 함에 따라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도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공개가 된 신제품 X1의 경우 초도 물량이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브리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에브리봇이 오늘 4%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역배열 차트에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역배열 차트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4월 10일부터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서 적산병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일목균형표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은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상단 매물이 열려있기 때문에 거래량과 동반을 한다면은 매물이 열려있는 구간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구간대라고 한다면 16,300원 구간대인데요.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목표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워낙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전저점 구간까지 밀리게 되고 이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저점 구간이 11,8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 건데 다만 이 구간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트를 확대를 했을 때 매물이 몰려있는 구간대가 있는데 이 구간대까지 이격이 좁혀지면서 좀 주가가 많이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투자 포인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로봇주 에브리봇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13,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